박진석이 후계자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리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는 병원 기록 한 장으로 한 가족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 준비를 이미 끝내놓고 있었더라고요. 슈월즈 그룹 이사회실은 겉으로는 평온했는데요. 그 평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늘 그랬듯이 감정을 얼굴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진석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도 속은 계속 갈라지고 있었거든요. 서류와 기록의 조작, 사람을 몰아붙이는 전쟁이 박진석의 집을 정면으로 때리기 시작한 뒤였으니까요. 김다정과 조옥래가 겪은 사고 기록, 보호자 서명, 접근권, 약과 문서의 흔적들 그게 하나하나 실수처럼 포장되는데 박진석은 그 조작이 더 이상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실수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고 그 누군가의 손끝은 고성이 한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박진석은 이사회에 앉았습니다. 흔들리는 집안을 감정으로 행동하면 더 무너진다는 걸 박진석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바꾸기로 마음먹습니다. 중심축을 다시 지탱하는 방식으로요. 발표는 박성재가 준비해왔습니다. 박성재는 평소보다 더 단정했고 목소리는 차분했는데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재가 리모컨을 누르자 자료가 올라왔고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해외 거래처 프로젝트가 성사됐다는 말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박성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약 금액은 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협상해서 700억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숫자가 바뀌는 순간 박진석의 눈빛도 바뀌었습니다. 놀람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확인이요. 임원들은 박수를 쳤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성재는 추가 요구사항이 있었고 연구개발팀과 함께 제품 라인을 제안했다는 식으로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 성과를 자기 공으로 몰지 않았고 팀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게 박진석의 속을 또 한 번 건드렸습니다. 요즘 박진석은 남을 밟고 올라서는 성과에 알레르기처럼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고성이가 사람을 누르는 말투로 세상을 정리하려 했던 방식이 이제는 박진석에게 혐오에 가까운 감정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재야, 잘했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감동처럼 들렸지만 그 감동 안쪽엔 또 다른 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요. 집안이 흔들릴수록 박진석은 다음 칼을 쥐어야 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임원들을 둘러보고 아주 단단하게 말해버립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박성재를 공식 후계자로 지명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밖 어딘가에서 종이가 한 장 출력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병원에서 다시 출력된 기록을 들고 조용히 복도를 지나고 있었고요. 그 기록 한 장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들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가족의 이름이 줄줄이 이어지게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처럼 정리된 기록이었거든요. 누가 누구를 만났고 누가 서명했고 누가 접근했고 누가 비용을 처리했고 기록은 늘 사실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작된 기록은 칼이 아니라 판결처럼 여겨지거든요. 이사회가 끝난 뒤 박진석은 박성재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진석은 칭찬을 더하려는 얼굴이었는데요. 정작 입에서 나온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성재야, 내가 요즘 달라진 이유가 있나? 박성재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아주 똑바로 말합니다. 있습니다. 아버지, 수빈이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박진석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이수빈. 이수빈이라는 이름은 박진석에게 아들의 연인이 아니라 변수였습니다. 고성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뒤 박진석에게 변수는 곧 위험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박진석은 그 위험조차도 감수해야 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집을 망가뜨린 건 힘이 아니라 거짓이었고 거짓을 깨는 건 결국 밖에서 들어온 진짜였으니까요. 박성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수빈이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키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고요. 박진석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서운 침묵이었는데요. 박성재는 그 침묵을 견뎠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아주 짧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아이 내가 직접 보겠다. 여기서 박진석의 마음은 단순한 며느리 면접이 아니었습니다. 허락도 아니었고요. 박진석이 확인하려는 건 사랑이 아니라 견디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웃으면서도 숨기는 것, 말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 기록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 그 모든 걸 박진석은 이제 감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확인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같은 시간 이수빈은 집에서 옷장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로서 늘 화려한 옷도 잘 소화하지만 오늘만큼은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태도로 평가받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수빈의 큰오빠 이지혁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이지혁은 무뚝뚝한 편인데도 동생 앞에서는 유난히 말이 길어졌습니다. 수빈아, 너무 꾸미려고 하지 마. 너는 너답게 단정하면 된다. 이수빈은 웃으려다가 결국 웃음이 흐려졌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이지혁은 대답을 크게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손으로 이수빈의 어깨를 톡 두드렸습니다. 무서우면 나한테 말해.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은 저 사람들 집에서 제일 위험해. 그 말은 이지혁이 요즘 더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와 얽힌 병원 문제, 고성희의 10억 현금, 기록 조작의 냄새를 이미 듣고 있었고요. 박성재에게도 들었습니다. 하늘건설 서류에 고성희뿐 아니라 택시회사 지분에 박진석 가문 이름까지 엮여 있다는 얘기요. 이지혁은 그래서 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는 고성희를 앞세워 가족 전체를 한꺼번에 엮어버리려는 판을 깔고 있다고요. 그보다 이지혁이 느낀 건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이건 기록 조작으로 죄인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요. 상견례 날 박진석은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늘 기다리게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와서 앉아 있는 건 흔치 않거든요. 박진석은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며느리를 보는 자리인 동시에 자신이 무너졌던 과거를 다시 들여다보는 자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박진석의 첫 부인 이야기는 집안에서 누구도 크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도망갔다, 떠났다, 사라졌다 말은 쉬운데 남는 건 감정이었거든요. 박진석은 그 감정을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수빈이 어떤 눈빛으로 들어오는지가 박진석에게는 유난히 중요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이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있게 인사했는데요. 이수빈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수빈입니다. 박진석은 그 인사를 받으면서 아주 짧게 사람을 훑었습니다. 옷이 아니라 태도였고 말투의 결이었고 눈동자의 흔들림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흔들림을 싫어하지만 이상하게도 억울해서 생기는 떨림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이 정말 싫어하는 건 숨기려고 생기는 가증이었거든요.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나? 이수빈은 숨을 한번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패션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숫자와 수익 협찬, 광고 민감할 수 있는 질문에도 이수빈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그 솔직함이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재벌가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보통 예쁘게 포장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이수빈은 포장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택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진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성재랑은 어떻게 시작했나? 이수빈은 잠깐 웃었습니다. 처음엔 100일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천천히 보자고요. 박진석은 그 대답에서 욕심을 받습니다. 욕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솔직한 욕심. 좋으면 더 만나겠다는 태도. 박진석은 그 태도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진석은 아주 희미하게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보며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던 사람의 얼굴을요. 잃어버린 첫사랑 같은 감정이 괜히 발목을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수빈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성재 오빠는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는 사람이요.
그리고 누군가가 말을 예쁘게 포장해서 누군가를 혼자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성재 오빠는 꼭 멈춰 세우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게 저는 좋았어요.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제가 덜 무서워지니까요. 그 한 문장에 박진석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탁자 아래에서 손가락을 한번 움켜쥐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박진석 속을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진석은 알았습니다. 이수빈이 여기까지 온 순간부터 고성이는 더 이상 웃음으로 버티지 못할 거라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진석은 결론을 냈습니다. 수빈 씨 마음에 드네요. 박성재의 눈이 커졌고 이수빈은 놀라서 숨을 잠깐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덧붙였습니다. 착각하진 말아요. 허락은 아직 끝이 아니오. 다만 내가 직접 본 결과 성재 옆에 설 자격은 충분해 보이네요. 박성재는 감격했고 이수빈은 눈물을 참으려다 결국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박진석은 그런 이수빈을 보며 속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떠나지 마라. 문제는 집에 돌아온 뒤였습니다. 박진석이 거실로 들어서자 고성이가 평소보다 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과해서 오히려 박진석의 확신을 더 키웠습니다. 고성이는 알아차렸습니다. 박진석이 이수빈을 받고 박성재를 후계자로 공식화했으며 이제는 확인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요. 고성이는 그날 밤 히스테리컬하게 무너졌습니다. 고성이는 방문을 닫자마자 숨을 몰아쉬고 손이 덜덜 떨리는데도 억지로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고성이는 울려고 하다가 화를 냈고 화를 내다가 또 울려고 했습니다. 박성재 내가 감히? 고성희의 목소리는 낮았는데 그 낮음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고성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박진석은 지금 나를 의심하는 수준이 아니야. 이미 열쇠를 잡았어. 그리고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병원 기록. 그 한 장이 열리는 순간 고성희만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의 이름, 박성재의 이름, 박영나의 이름, 그리고 연결된 회사 이름들까지 가족이 한꺼번에 같은 줄에 묶이는 그림이 가능해진다는 걸 고성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고성희는 이수빈에게 먼저 접근해 웃는 얼굴로 말했는데요. 웃고 있는데도 말끝이 떨렸습니다. 수빈 씨, 우리 집 규칙이 많아도 잘 배워야 해요. 겉말은 조언인데 속말은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 없는 곳에서 고성희는 결국 본심을 뱉어버립니다. 이지혁한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이수빈은 그 말을 듣고 목이 탁 막혔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뭔지 설명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고성희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기록이 남는다고 믿는 사람처럼요. 고성희는 돌아서자마자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나야. 이지혁 조사해. 약점 있어? 뭐든. 목소리는 낮았고 단어는 날카로웠습니다. 고성희는 이제 관리 모드가 아니라 선제 공격 모드였습니다. 입막음, 흠집내기, 그리고 판을 다시 자신 쪽으로 끌어오는 공격. 고성희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박성재가 후계자가 됐다고? 그럼 더 빨리 우진 쪽 라인을 살려야 해. 더 빨리, 더 세게. 고성희는 욕망과 공포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림이 사람을 더 잔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편 이지혁은 밤늦게 지은호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목소리도 얇았는데요. 그래도 지은호는 버텼습니다. 선배 나 지금은 괜찮은 척하는 게 더 힘들어. 이지혁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마. 대신 내가 움직일게. 이지혁은 고성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박성재가 후계자로 올라서는 순간부터 이 판은 더 빨라질 거라고 느꼈습니다. 사랑이 커질수록 기록은 더 차갑게 들어온다는 걸요. 그리고 다시 그 병원 기록 한 장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의 책상 위에 조용히 놓인 파일. 제목이 아주 단정합니다. 단정해서 더 섬뜩합니다. 비록 오염된 기록이라도. 기록엔 감정이 없으니까요. 기록은 그저 사실처럼 서 있기만 하니까요.
박진석이 후계자를 지명하던 그 순간부터 누군가는 그 기록이 열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산이 완성되는 순간 고성이는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전부를 같이 끌고 들어가야 살 수 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로맨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빈아, 이제는 내가 지킬게. 이수빈은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오빠, 나 도망 안 갈게. 그 짧은 약속이 너무 따뜻해서 더 불안했습니다. 이 집의 비극은 사랑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믿고 있는 순간에 기록이 칼처럼 들어오기 때문이니까요. 결코 이야기는 아주 조용하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박성재가 후계자가 되고 이수빈은 재벌집 박씨 가문의 며느리를 노리고 박진석은 오랜 상처를 덮어보려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 위로 고성희의 눈빛이 덮입니다. 고성희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하지 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이야기가 남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사랑으로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꺼내드는 기록으로 카오스로 빠져들 테니까요.